자,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디즈니의 흥행작 주먹왕 랄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우리 소개도 안 하냐?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소개 정도는 이제 좀, 야, 야, 내 소개도 안 했어. 관리하면서 내가 댓글도 달고 막 그러는데 지금 소개도 안 해주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명주 군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서 이명재입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은 스미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저는 진행자 허유식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영화는 흐름이 끊기잖아. 아, 괜찮아. 진짜. 막 가, 그냥. 주먹왕 랄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인데 사실 지금 시기에 맞물리면 빅히어로를 하는 게 맞는데 빅히어로가 기대만 못하다는 얘기도 많고 주먹왕 랄프라는 작품이 너무나도 묻혔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 영화계의 첫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영화계가 애니메이션을 다룬 게 없기 때문에 균형의 측면에서도 한 번쯤 애니메이션 다루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빅히어로의 리뷰를 들어봤을 때 반반이 아니라 거의 8대1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는 내려지고 있긴 한데 너무 귀엽다. 아, 얘가 실사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게 뭐가 재미냐. 내용 자체가 좀 이상한데?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서 그냥 우리 셋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주먹왕 랄프를 선택을 하게 됐죠. 주먹왕 랄프가 사실 세계적으로는 꽤 흥행한 편인데 한국에서는 유독 흥행을 좀 못했어요. 흥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는 더빙판만 했어요. 정준하 개그맨이 하신 그 더빙판만 서울에서는 상영을 했고 지방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몇몇 시네마만 자막판을 개봉을 했었죠. 그래서 100만인가 90만인가 그 정도 했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홍보를 잘못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더빙판 애니메이션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디즈니사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더빙판 애니메이션으로 취급받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같은 그 디즈니인데 겨울왕국이 그렇게 천만을 뜨고 이게 그만큼밖에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난 반론을 제기하지. 주먹왕 랄프가 더 떴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자, 그러면은 더빙판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알고 있을 텐데 더빙판과 자막판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어땠나? 나는 뭐 둘 다 사실 괜찮게 봤어. 정준하가 더빙을 해서 오디오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정준하가 잘했어. 애초에 정준하는 그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뽑힌 거라고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디즈니 측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랄프같이 생겼다. 이미지도 랄프하고 똑같다 막 이러면서 뽑았대. 리치모어 감독이 굉장히 칭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정준하가 이제 뮤지컬 배우도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이제 발성이라든가 뭐 대사 전달력 하는 게 더 뚜렷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바넬로피랑 정준하는 우리나라 더빙판이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바넬로피는 우리나라 더빙판이 더 귀여웠고 이제 다른 나머지 역할들이 약간 어색한 점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약간 섞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더빙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을만한데 마케팅에 잘못된 그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더빙판만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마케팅 플러스해서 조금 많이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영화 제목을 들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호감이 가는 제목은 아니에요. 맞아, 사실 제목도 번역이 좀 불충분한 것 같긴 해. 워렉 랄프인가? 레긴 랄프. 레긴 랄프? 다부셔 랄프 뭐 이런 근데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일단은 랄프가 주인공이 아니라 원래는 펠릭스를 생각했었대. 디즈니 맞아. 쪽에서는. 펠릭스가 주인공. 펠릭스가 주인공이고 거기다 랄프는 인간도 아니었대. 그냥 인간도 아니고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엑스트라격 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걸로 했는데 나는 이 선정 자체를 정말 잘한 것 같아. 나 이거를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성선성악설, 성악설, 뭐 성선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뭐 무슨 공자와 맹자를 따지면서 뭐 초반에 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선천적으로 착했다. 뭐 악했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렵게 무슨 이상하게 해석한 것 같고 개소리야. 그러니까 나도 무슨 개소리 하는 줄 알았다니까.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일단은 악당에 대해서 얘네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호기심에서 이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만화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좋았던 소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주먹왕 랄프는 굉장히 양호한 제목이에요. 중국에서는 무적 파괴왕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제목 자체가 그냥 슈가러쉬라는 제목으로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하여튼간에 지네들 애니메이션 비슷한 거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붙인 거 같아요. 내가 예전에 그 비정상회담 볼 때 지금은 퇴출당한 NS 그 터키 그 터키 이야기 사람? 하는데 터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름을 바꿀 때 자기네 식으로 많이 바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었었던 게 테이큰. 우리나라는 발음대로 하잖아. 그치, 그냥 테이큰. 테이큰으로 하잖아. 그쪽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납치.
데려가다 뭐 그런 식으로 갖다가 교체가 많이 그것도 한다고 괜찮네. 그러대. 그 외화 제목이 어떠냐에 따라도 그냥 흥행이 좌지우지 될 때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솔직히 좀 그런 거 있지. 작년만 해도 나를 찾아줘도 소설 자체가 나를 찾아주긴 하지만 원래 제목은 곤거리니까. 공거리라고 했으면 물론 이상했었을 건데 그냥 뭐 그렇게 나를 찾아줘라고 바꿔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울렸어. 나는 그거는 뭐 별로 위화감 같은 건 없었는데 좀 어설픈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어울리는 제목인데 주먹 라이프는 제목이 투박해서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맞아.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어. 약간 싸구려 애니메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자, 그러면은 일단 디즈니 영화이니만큼 디즈니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감독이 리치모 감독이에요. 유치모 감독이 1989년 때 이제 심슨의 이제 영화판을 이제 감독으로 시작을 했더라고. 그치. 나는 그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심슨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 거의 문화 코드가 돼버렸잖아. 그치. 미국에서는. 그리고 시즌이 20편이 넘었어요. 20편이.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20주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 그리고 유명 인사들도 이제 나도 좀 껴달라 뭐 그랬을 심슨에? 정도.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왜 이제 휘하 돼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만화가 물론 어린이가 많이 보기는 하지만 좀 성인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이 거기에서 풍자하는 것도 좀씩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심슨을 몇 번 보긴 봤어 어렸을 때. 음. 중고딩 때도 보긴 봤는데 이거 보면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인데 내용 자체도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른들이 볼 만한 애니메이션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잘은 모르겠지만 시즌 20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들었지. 자, 디즈니에 대해 각자 괜찮았다 생각하는 영화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물론 디즈니 하면은 이제 라이온킹. 라이온. 라이온킹이 이제 뭐 대표 주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옛날에 잡지책을 봤을 때만 해도 거의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킹이었거든, 역대급. 그치.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거기에서도 스피노프로 뭐 티몬과 푼바도 나오고 심바의 뭐 아들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물로 이제 조금씩 가잖아. 맞아, 그런 맞아. 것도 있었기도 했고 동양적으로는 물란 뮬란. 같은 작품도 있었고 인어공주, 백설공주 뭐 여러 가지 따뜻한 이야기 그런 게 옛날에는 잘 먹혀 들었는데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 권선징악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너무 진부하다, 너무 지루하다라는 이제 평가도 많았고 특히나 나는 그 기점으로 생각했었던 게 타잔이 한 번 나왔었는데 개망했지. 외화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완전 아작이 났었거든. 그런 거 세계 보면 흥행은 꽤 괜찮았어. 타잔이 거의 디즈니 최후의 흥행작이라고 불리거든. 그러니까 그래. 거기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아. 그러고서는 이제 픽사라든가 이제 그치. 같이 흡수해서 이제 3D 쪽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디즈니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자라면서 드림웍스라든지 픽사, 뭐 쿵푸 팬더라든지 슈렉, 슈렉이라든지 이런 슈렉. 거에 조금씩 밀려났지.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디즈니 하면은 그냥 동화, 맞아 뭐 맞아.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뭐 이런 정도로 맞아, 맞아.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디즈니가 한때 영화판을 좌지우지 하던 때가 있었지.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디즈니가 처음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내놓은 게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잖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컬처 쇼크를 받은 거지. 왜냐하면은 한 1980년대 이때만 해도 흑백 영화로 나온 것들이 꽤 많단 말이야. 뭐 분노의 주먹 같은 경우도 흑백 영화였고 그 이전에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흑백 영화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았지. 근데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1937년에 만들어졌는데 올 컬러에 이 효과 같은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역동적이고 뮤지컬 엄청 맞아. 화려하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하고 보러 갔다가 이제 떡실신을 당하고 온 거지. 그치. 이거를 깔려고 보러 갔던 평론가들이 백설공주가 죽는 장면에서 다 울면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깔려고 들어갔는데 울고 나왔다는 게
나는 새로운 장르를 보여주면서 음. 아, 이 장르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 장르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업적은 달성해야 되지 않나. 깔려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작품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좋은 표본이 백설공주였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 작품들도 좀 봤는데 피노키오라든가 막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든가 이런 것도 그 시절 물건 같지 않게 되게 화려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흥행 실패를 겪고 이제 침체기를 계속 겪다가 다시 성공을 거둔 게 이제 인어공주 때부터지. 인어공주가 1989년에 나왔는데 인어공주 우리 거의 다 알잖아. 우리 그치. 한 2살 때, 3살 때 이렇게 나온 건데 그 OST도 있잖아 그거. 언더 더 씨. 언더더시도 있고 뭐 언더 더 씨. 아무튼 인어공주 그다음에 뭐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알라딘 이렇게 뭐 사연타석을 치면서 이때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제 뭐 노트르담의 꼽추 뭐 헤라클레스 타잔 이런 거 껴가지고 그때까지 딱 전성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쫄딱 망하고 이제 다시 부활을 좀 알리기 시작한 게 좀 이르게는 라푼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는 겨울왕국부터지. 그러니까 랄프는 좀 약간 좀 묻힌감 있지. 그래서 라푼젤하고 겨울왕국 사이에 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디즈니는 사실 2D야. 어. 그리고 음악과 뮤지컬이 맞아. 같이 섞여 있는 디즈니. 어. 근데 이제 라푼젤하고 뭐 주먹왕 랄프 그리고 이제 빅히어로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지. 2D는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다 3D로 나오니까. 디즈니도 이제 변혁이 필요한 거지. 이제 애들이 애들 같지가 않아가지고 애들보다도 키덜트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 그 밑에서부터 이제 바탕으로 해온 그런 스토리와 그리고 현대에 맞는 거를 갖다가 결합을 시켜서 결국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또 탄생시키는.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아예 가상현실처럼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는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예상이지. 만약에 나오면은 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실제로도 판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영화에 대해서 또 이번에 디즈니 이름으로 출시되는 영화들이 좀 있더라고. 스타워즈도 리부트되고 이제. 스타워즈도 디즈니 이름으로. 전혀 기대 안 돼. 그래? 스타워즈는 별로. 완전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난 그리고 디즈니가 이제 최근 들어서 최신의 흐름을 보이는 게 픽사와의 결합이고부터지. 그러니까 픽사를 인수하고부터 픽사에 있는 스튜디오 자원들이 많이 디즈니로 넘어가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기존과는 다른 좀 색깔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는 회장들 간에 그런 신경전이 좀 있긴 있어. 디즈니하고도 그렇게 픽사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작품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협력을 하는 거지. 물론 표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꼽히는 거고 일본의 지브리는 지금 망했지. 망했고 이제 3사로 거의 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그 3사에 그래도 한국계 사람들이 이제 좀 들어가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대단한 거지. 일단은 그치? 대단한 거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먹왕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쭉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먹왕 라이프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8비트 옛날 8, 90년대 게임 인트로 화면처럼 게임이 나옵니다. 이제 주먹왕 랄프라는 캐릭터가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주죠. 다고처 펠릭스라는 게임에서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가 오락실이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거쳐서 이제 30주년을 맞게 되고 악역을 자꾸 맡고 있는 주먹왕 랄프가 이제 쓸기 더미에서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지겹다라고 하면서 그 게임 내 악역을 맡은 캐릭터들과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처음에 인트로 보고서 아 저게 실제 있는 게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 워낙 좀 생각나는 게 잘 써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그냥 오리지널로 만든 맞아, 게임이더라고. 맞아. 좀 신기했어. 그 옛날에 동킹콩이었나? 올라가면 구추라는 위에서 고릴라가 이제 드럼통 같은 거 내리고 이제 점프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그렇지 그런 게임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복지학적으로 봤을 때 정신치료 같은 거 할 때 이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진짜 하거든. 맞아. 사이코 드라마라든가 뭐 그런 걸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익히 외국 영화에서 그런 거 이제 사이코적인 거 나오면은 둥그렇게 앉아서 그런 거 하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릭터들이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서부터 좀 웃기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장기의 빈슨, 큐버트, 뭐 큐버트도 있었고 사틴이라고 하나? 좀비랑 뭐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는데 야 진짜 쟤네들도 한 대 모아놓고 저렇게 얘기하면은 참 재밌겠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소재는 음. 무조건 한번 다뤄줬어야 될 어. 소재였어. 맞아. 근데 이 인트로는 진짜 매니악하고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은 이 게임의 그 배경은 너무나도 확실해. 그 8, 90년대 8비트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게임이고, 그치. 그 장소는 그 게임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현실 세계는 오락실이야. 그리고 오락실에서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게임이 사라질 위기에 닥친다. 그런 것 또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인트로가 처음에는 8비트 게임을 하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이 동전을 넣고 게임하는 그 3D 화면까지 넘어오는 게 굉장히 완벽하지 않았나. 이거 다음에 이제 말레피센트가 나오는데 이제 안젤리나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했던 그것도 악당 이야기잖아. 마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쭉 해오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떠오른 거지. 그런 것도 좀 신선했어. 그리고 굉장히 소재가. 디테일한 게 일단 없는 게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8비트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캐릭터들의 모션이라든지 효과음이라든지 그 목소리라든지 맞아, 그거를 맞아. 카피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있는 게임이야. 어. 그리고 그 퀄리티가 8비트 플러스 완벽한 현대적인 퀄리티? 그걸 보여주니까 처음에 너무 귀엽고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그 화면을 보여주니까 집중이 확 되더라고 진짜. 나머지 캐릭터들이 옥상에서 나이프 집어던지는 이거 너무 웃겼어. 진흙탕에 막 처박히잖아. 그것도 다고차 펠릭스가 막 그 망치 들고 막 고칠 때도 그 어. 모션들도 너무 귀엽고 웃긴 거야. 우리만의 세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추억 돋는 거. 지금 20대, 10대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들한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그리고 좀 대비가 되니까. 다고차 펠릭스에 있는 그 캐릭터들은 다 모션들이 8비트스러운 움직임이야.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재밌지. 출판 만화가 아닌 극장용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비디오 게임을 본격적으로 다룬 게 없지 않았나. 음지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흥행시킬 만한 거리는 아니잖아 사실.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완벽하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느낌이었지. 맞아. 자, 그래서 악당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악당으로 살기가 싫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쓰레기 더미로 다시 돌아와서 체리 하나 들고 게임 세계의 멀티탭에서 멀티탭을 통해서 다고차 펠릭스 세계로 돌아와서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잘라 그러는데 이제 30주년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동료들이. 그래서 자기도 그 파티에 참가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악당이란 이유로 계속 외면했는데 너가 메달을 따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완전 후대해 주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메달을 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흐름도 되게 자연스러워. 그리고 앞서 다른 악역 캐릭터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 랄프가 난 악역하기 싫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조언을 주잖아. 나는 괜찮아. 나쁘지만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엔딩 가서도 쓰이지 그대로. 맞아. 그 얘기할 때 굉장히 게임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갖고 옛날 추억도 나고 여기가 진짜 게임 세계구나 라는 그 느낌을 확 주지.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더 하우스 오브 데드의 좀비라든지 수왕기의 최종 보스도 나오고 그리고 팩맨 팩맨도 나오고 쿠퍼도 나오고 마리오의 쿠퍼도 나오고 그리고 장기예프 스트리트 파이터의 장기예프랑 빈슨 아저씨도 나오고. 장기예프가 악역에 포함된 이유가 그거라네. 각본가가 장기예프 캐릭터한테 많이 죽었대. 그래갖고 열받았고 얘는 악역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넣어. 요즘에도 스트리트 파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미나 세계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 그 인기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권성징악의 그런 플롯보다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거는 악역이 주인공. 그렇지. 악역이 주인공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 대비되는 그 착하다고 생각하던 애들도 결국에는 얘네들도 모여가지고 이기적으로 지금 얘 한 명을 갖다가 따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건데 그 마음을 못 알아주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 뭔가 현대적으로 있잖아. 우리 현실 사회에 빗대는 것 같기도 해. 그 미국 사회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적 풍토가 지금 우리나라의 풍토랑 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어린애들 이야기보다도 그냥 어른적으로 더 해석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 나는 여기 인트로가 대사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를 우리한테 나레이션 하듯이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 중간에 그 회의 장소를 마치고 나갈 때 팩맨 장소였잖아. 팩맨이 살던 장소. 거기서 체리 하나 몰래 가지고 나오는 그 디테일도 웃겼고 맞아. 멀티탭이라는 장소 설정도 스테이션. 그것도 굉장히 참신하고 귀여웠고 가다가 보니까 게임이 이제 콘셉트가 뽑혀갖고 불황저처럼 있는 애들 그것까지 보여주고 자기가 들어와서 30주년인데 이제 내가 메달을 따야 되는 동기부여 그것까지 영화 인트로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그치. 있는 것 같아. 설정과 복선과 주제의식과 캐릭터의 동기부여 이런 게 다 돼 있어. 그 장면에서. 랄프가 어떤 캐릭터다. 이 세계관이 어떻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콘셉트가 뽑혀버리면 이런 취급을 받는다. 그것까지 그냥 두말 할 일 없이 다 보여주고 이 캐릭터가 왜 메달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지 뭐 완벽하지. 이거보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애니메이션 가상세가 있을까 싶기도 해. 목표의식이 딱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 자, 그런 다음에 술집을 가서 이제 한잔을 하다가 이제 메달이 히어로즈 듀티라는 게임에 있다. 여기서 이제 그 메달을 따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게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플레이도 방해하게 되고 그러다가 메달을 이제 결국 얻게 돼요. 그리고 탈출하게 되는데 탈출할 때 바이러스 벌레 한 마리를 그 알을 한 잘못 마리가 깨가지고 잘못 깨가지고 부- 난리가 나고 부하가 되고 비행기랑 같이 날아가게 되는데 날아간 장소가 슈가러시라는 게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히어로즈 듀티라는 것도 가상 게임이잖아. 근데 그치. 이것도 너무 박진감 있고 역동적이고 그거는 확실히 그런데 콜 오브 듀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배치마키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난 그리고 에어리언 많이 생각났어. 그 거기 나오는 벌레들이 에어리언하고 닮았잖아. 공격하는 방법도 되게 비슷해. 그래서 그거랑 섞었나 보다. 되게 좀 패러디가 잘 됐다는 생각도 있고 게임 중간에 랄프가 겁에 질려가지고 트롤링 하잖아 막. 맞아. 뭐 비디오 게임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날뛰다가 유저 화면에 와가지고 막 화면도 다 가리고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게임 오버 되고 그런 것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 너무 재밌게. 당연하지. 그 30년 동안 자기 일만 하는 곳에 있었다가 물론 바깥 세계도 볼 수는 있었지만 진짜 실제로 게임에 참여를 하진 않았잖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터보라는 존재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지를 못하다가 이제 다른 세계로 가니까 적응이 되겠냐? 그런 것도 있었고 흐름이 이제 자연스럽다고 그랬는데 옷을 바꿔치기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조금은 어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 너무 쉽게 저렇게 내주는 거 아닌가? 호프집에서 만나갖고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는 병사의 그 옷을 뺏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거는 조금 개연성이 조금은 그거 빼고는 나는 다 괜찮았다고 봐. 이제 유저 병행한 것도 유저 애가 보고서도 막 화들짝 놀라잖아. 그리고 펠릭스 기계 가서도 이제 랄프가 없는데요 그러잖아 이제. 근데 이제 그 위에 고장 딱지를 갖다가 붙이잖아. 근데 그게 뭔가 선고를 하는 듯한 느낌? 게임 끝나는. 그러니까 고장이라기보다도 현대사회에서 경매 딱지 같은 거를 붙여주는 뭐 그런 느낌. 조금은 들더라고 나는 그런 거 보면. 디테일했던 부분이 술집에서 저기 쓰리덤에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장기프 팬티 나오고 이게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좀 웃겼고. 히어로즈 듀티 그 게임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 자체가 현대 게임이니까 확 다르잖아. 벌써 색감부터 완전 어두운 느낌에서 이제 병사들이 옷 입고 있고 음악도 스크릴렉스라는 DJ가 만든 음악이라네. OST로. 그래서 음악 자체도 달랐고. 그러니까 SF 영화 보면 나오는 수준의 그런 퀄리티가 아니었나. 그냥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 게임 하나하나 테마를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 게임 캐릭터 그래픽이 다르잖아. 히어로즈 듀티 그 세계도 그렇고 슈가러시 세계도 그렇고 걸스텝 광장 공간 이런 거 보면 정말 그거는 너무 잘 만든 세계고 배경 자체가 그냥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 굳이 장황한 설명 같은 거 안 해도 그 세계에 빠져들 수 있고 배경으로 갖다가 모든 걸 다 이해시켜준다. 굉장히 체험하기에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세계관이 이해하기가 난해하지가 않았지. 굉장히 쉬웠지. 맞아. 그래서 슈가러시라는 게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버그는 날아가 버리고 어디론가. 이제 여기서 랄프랑 바넬로피가 이제 마주하게 되고 바넬로피가 그거를 금화라고 착각하고 그걸 뺏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슈가러시 레이싱에 참가를 하게 되고 이제 랄프가 와서 난동을 부려서 잠깐 대회가 멈추게 되고 바넬로피는 도망을 가게 되는 장면까지. 바넬로피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 성우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두 성우가 사랑스럽게 연기를 해서 나는 그 부분은 좋았는데 이제 끝까지도 보면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좋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두 줄 가지는 잡으면 못 떨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바이러스는 이제 그 퐁당 빠져서 없어진 줄 알았잖아. 맞아. 결국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제 랄프랑 이제 그 둘이서 티격태격 하는 거 하면 이제 그 슈가 러시에 대한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걔가 이제 왜 지직거리는 오류적인 이제 버그가 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설명은 없었지만 조금 얘가 특이한 애라는 거는 알 수 있었지. 그렇게 알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게 물론 이제 허구이고 이제 그러니까 메달 자체가 틀린데
저게 소스로 먹혀드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아 맞다 어차피 뒤틀어진 상태잖아. 게임이 뒤틀어진 상태니까 아 저것도 먹혀들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 그러면서 본 것 같아 나. 일단 나는 슈가러시 그 세계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참신하고 잘 만든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 딱 슈가러시 음악도 귀엽고 좀 흥겹고 이러잖아. 맞아. SU 막 이러면서 SUGAR 점핑 투 더 레싱카 슈가러시 슈가러시 막 이러. 다 외웠어. 왜 이거 오타쿠 아니냐 이거? 오타쿠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 세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처음에 벌레하고 엄청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벌레 떼어버리고 나와서 메달 걸린 거 보고 나무에 올라가는데 거기 바늘로피 있고 이런 장면들 같은 경우도 너무 스피디하게 흐름이 잘 넘어가고 백미는 더블 스트라이크지 이게 두 줄짜리라면 나뭇가지 잘라지고 뭐 이런 것도 정말 게임적인 연출이고 정말 어떤 게임을 다루는 애니메이션의 극한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 그 맨 처음에 슈가러시 게임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노래를 그 일본의 AKB48이라고 있잖아. 그 아이돌 48명 있는데 걔네들이 같이 합류해서 만든 노래가 아니 많아. 나는 딴 얘긴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팬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걔네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최 측이 그렇게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순위 결정전 한다? 아이돌 순위 결정전? 아니야? 뭐야? 상영관에서 틀어줘. 한관에다가 다 애들을 몰아. 그럼 화면으로 실황 중계 보는 거야. 아 우리나라에 그런 거기에서 건가? 서열 매기는 게 있거든? 인기 서열 매기는 게 있어. 나도 그거 보면서 쟤네들이 저걸 왜 보고 있나 막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봤었거든. 근데 AKB 뭐 쟤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에모에 사상인가 그랬지. 뭔가 일본은 좀 특이하니까 다르니까. 그리고 그 덧붙이자면은 바넬로피가 사실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잖아. 인물의 등장을 다루는 이 방식이 얼마나 세련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물의 개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가 결정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스토리의 관객이 흡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잖아. 인물이 등장시키는 이 시퀀스를 정말 섬세하게 잘 다뤄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 그 한 장면으로 바넬로피의 캐릭터는 이미 다 설명이 됐어. 재개발하라. 엉뚱하고. 성우 연기도 나는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 이 성우가 그 겨울왕국 엘사 성우기도 하지.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2의 그 캐리건 성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얼음 여왕이 칼날 여왕이 됐다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랄프가 메달을 다시 찾기 위해 슈가러시의 왕인 킹 캔디에 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2부에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